그런데 국민의힘의 좀 뼈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중도층 민심은 더 이탈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10월 3주까지만 해도 2%포인트 차였는데 11월 3주 이번에 공개된 여론조사에선 14%포인트로 벌어진 거거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 원인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라고 하면서 좀 더 우양우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의 이제 야당과 여당이 있는 상황에서의 여론조사의 포인트는 여당에 집중된다고 봐요. 여당이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사실 응하는 사람들의 민심의 척도라고 보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야당이 무기력한 상황에서의 여론조사의 풍향계는 여당이 잘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강력히 밀어붙여라. 그건 그거에 대한 평가는 여당이 알아서 하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여당을 터무니없이 특히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돼서는 터무니없다고 좀 보거든요. 도대체 5명 피고인에 대해서 3가지씩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민심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못하는 거. 네. 막지 못하고 또 여당의 저런 일방적인 주장을 또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력감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 예. 야당의 무력감에 대한 실망감.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야당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뚜렷한 대권 주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달라요. 그러면 그 대권 주자 행보에 따라서 야당 위주의 어떤 여론 흐름이 이어지지만 지금은 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예. 실제 야당의 자체적인 행동에 따른 여론의 움직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야당은 종속 변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의 무력감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 같다는 해석을 해주셨고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지율 답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다음 달 3일이 바로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이자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방법 중 하나로 당 지도부가 계엄 1년을 맞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등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2월 3일에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질 수 있는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에 대한 거 명확히 밝히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최 교수님. 방금 신동욱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방향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12월 3일 날이 돼서 기자회견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저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본인이 물론 대표에 경선하면서도 방문하겠다고 얘기해서 면회를 갔지만 그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면회 갔죠. 거기서 또 옹호하는 듯한 발언했죠.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아직도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세력이 아닌가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거는 명확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본인이 그런 사람,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대표가 됐더라도 당을 생각한다면 절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중도 확장을 통해서 다시 국민의힘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저런 행동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도 그렇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중요한 건 국민이 뭘 바라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대표가 된 이상은 너무 고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합리적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장동혁 대표가 정말 계엄 1년에 맞춰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또 이게 취임 100일 맞아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지 계엄 사과를 하게 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다는 해석도 나오던데 실제로 100일 맞아서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요? 근데 사실상 저희 당에서 이미 비상계엄이라든지 탄핵
탄핵 인용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탄핵 인용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을 때는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에서 먼저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가 말씀으로는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 행동이 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도연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강성 지지층들과 함께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본 모습들을 보면은 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100일도 되고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어쨌든 1년이 되는 날이고 그 무렵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당 대표로서 본인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이 당이 지속 가능한 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스킨십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신동욱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외연 확장 방법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살펴봤다면 또 하나는요, 바로 보수 재편론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당을 해야 한다, 혹은 연대를 해야 한다, 이런 보수 통합론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 우파 정당이 힘을 키워서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합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당내에서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선거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보수를 지지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현재 뭐 정치권의 흐름 내지 정부의 흐름,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등의 일부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실은 이제 이 보수 성향의 정당들이 막아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막으려면 선거 어떤 공학적인 면을 떠나서 막으려면 보수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합치는 거죠. 예? 합치거나 연대하거나. 근데 그것은 저는 기본 전제라고 보고요. 합쳐서 선거에 대비하거나 또는 민주당을 견제하거나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네. 이전에 2017년도에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탈핵 이후에도 이 뿔뿔이 흩어졌던 보수 때문에 2018년도 17년 대선 졌죠. 18년 지방선거 졌죠. 그다음에 20년도 또 선거 또 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3연패를 할 때 4년 뒤에야 다시 보수가 통합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고 저희가 윤 대통령과 절연 얘기하는데 이건 개념적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이 상당히 애매해요. 예?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탈당을 안 했으면 탈당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미 5월 달에 탈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방법에 의한 절연도 아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금 언급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매일 TV에서 이게 중계가 돼요. 민주당이 매번 내란 정당의 프레임을 걸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런 정당에서 우리 자체 신망 갖고 윤 대통령의 절연, 이거는 필요하지만 방법론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부에 고민이 많은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저는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다른 것으로 윤 대통령을 덮어가는 방법에 어떤 정당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지운다는 개념보다 덮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덮는 개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의 이슈를 덮는 다른 이슈를 계속 제기하거나 예. 힘을 합쳐서 현 대통령 실정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덮는 과정으로 가야지 이거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거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아요. 네. 근데 자꾸만 당내 목소리도 그거 중도로 가자. 다 알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방법론. 물론 지도부의 책임입니다만은 예. 결국 현실적인 어떤 덮는 과정, 그러려면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네. 이 부분은 저는 연대든 통합, 합당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수 통합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루어진다라고까지 보셨는데요. 그러면 개혁신당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니 저희는 완주할 것이고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선거 치를 것이고 오히려 매번 이제 희망 섞인 그런 메시지 내는 쪽이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호사가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이랑 여러모로 소통 잘하고 있고 또 이런 건 별개로 예. 개혁신당은 개혁신당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최고위원으로 있는 김정철 변호사도 있고 예. 이분도 지금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이고.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분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입장 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보수 재편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동행 부분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동훈 전 대표를 배제할 생각은 없지만 다만 태도 변화의 필요성은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당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는 당무감사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말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들이 좀 내부 총질처럼 보이는 발언들을 많이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친한계 내부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최근에는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표현들이 이제 거의 나오지 않고 한동훈 전 대표도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론스타 사건 이런 것에 있어서 집중하는 모습 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쉬운 것은 예전부터 그런 형태로 같이 해줬으면 어떨까. 그리고 앞서 제가 저희 국민의힘이 이번 대장동 그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해서 검찰 앞에서 시위를 할 때 한동훈 전 대표는 오지 않았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에 따로 시위를 했었던 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본인도 당과 함께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같이 와서 힘을 보태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형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대표 스스로의 발언보다는 그 측근들을 넘어서서 지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극우라고 하면서 공격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대표가 전혀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잡음들은 스스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